이 교시에는 기독교 학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학문을 연결하는 거죠. 그것은 기독교의 모든 근원은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세계관과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학문을 연구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지금까지 대체로 크게 보아서 한 3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물론 더 자세히 나누면 한 4가지 내지 5가지 정도 있지만 일단 3가지만 이번 시간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대립 모델이에요. 대립 모델은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성경적 학문과 일반 학문을 대립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학문은 성경에만 근거해서 일반 학문 이론을 연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이죠. 일반 학문 이론을 거의 참고하거나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강하죠. 그런 이론이 창조과학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창조과학 이론은 어디에 기초를 했냐면 이 창세기 The Genesis Flood라는 위트컴과 모리스의 창세기 홍수라는 이 책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홍수 지질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에 근거해서 이 모든 지층의 문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보는데 실제적으로 모든 지층이 지금 현재 있는 모든 퇴적암층이 노아의 홍수의 한 번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는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번역된 책이고요. 이 책이 우리나라 창조과학의 가장 기본 근거를 제시하는 책이죠. 근데 하여튼 성경 위의 다른 학문 이제 이론들은 굉장히 배타적인으로 받아들이죠. 예를 들면 진화론뿐만 아니라 지질학에서 판게아 이론도 안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또 빅뱅 이론도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현대 과학 이론에 대해서 거의 다 거부하는 입장이죠. 뭐 요즘은 저희 지구의 판 이론에 의해서 이제 그 뭔가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어요. 그런 시도들이 가끔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판이론의 가장 그 커다란 틀인 판게아 이론은 안 받아들이죠. 이것이 이제 대립 모델이죠. 또 하나는 심리학에서 제이 아담스의 성경적 상담 이론은 거의 그 성경에 나오는 개념으로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인간의 심리 문제를. 그래서 뭐 죄라든지 치유의 문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반 심리학 이론을 별로 안 받아들이고 성경에서 심리학 이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분리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리 모델.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가 이제 대립 모델이고요. 두 번째가 통합 모델입니다. 통합 모델은 일반 학문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이제 교부들 때부터 내려오는 일반 계시론, 일반 은총론을 가지고 일반 학문에도 진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 큰 틀은 대부분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계관 자체는 가져오지 않지만 그 이론의 일부를 가져다가 어떤 개념이라든지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을 가져다가 기독교 세계관의 틀에 통합시키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 모델 또는 변형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예는 지금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대립 모델 이후에 이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입장이고요. 물론 이 진리가 이제 모두 다 구원의 진리는 아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계에 대한 진리를 부분적으로 얘기해 준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심리학에서 이런 통합 모델을 많이 쓴 사람이 게리 콜린스 같은 심리학자죠. 그래서 여기서 심리학과 신학을 통합을 한다는 거죠. 지금 이런 연구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적인 모델에 따라서. 세 번째 모델은 여기 조화 모델이에요. 네, 조화 모델은 일반 학문을 대부분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와 조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뭐 그런 이론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요. 예를 들면 과거의 이신론도 이제 기독교의 유실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는 것까지 기독교에서 받아들였는데, 이 창조된 세계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세계를, 기계적인 세계를 생각을 했죠. 그런 것과 유사한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일반 어떤 학문이나 철학이나 이런 이론이 다른데, 그것을 그냥 그 갈등이 있는데 그것을 별로 무시하고 이렇게 통합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조화 모델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현대 조화 모델은 유신 진화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신 진화론은 진화론을 이제 기독교하고 기독교 유신론과 연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했고 생명을 처음에 창조했는데 그것들이 진화해서 오늘날의 여러 종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즉 대진화를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진화론의 기본 틀은 이제 종의 변이인데, 종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건데, 이제 자연 선택과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한다고 하는데, 원래 이제 다윈은 물론 기독교 사회에서 살았지만 불가지론자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난 모르겠다. 나는 신앙에 대해서는 그냥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발견한, 그리고 또 그것을 구성해낸 이 진화론만 설명하겠다, 이렇게 봤는데, 그 진화론의 기독교 세계관하고 다른 점은 기독교에는 종이 변이된다는 개념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이 종을 창조했으면 그 종으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진화론은 인간은 진화의 과정에서 필히 다른 종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진화하니까 모든 종이다. 그래서 지금 있는 종이 결국은 다 변화될 겁니다. 이제 그런 거가 근본적으로 좀 다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일단 무시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기독교에는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구원의 문제라든지 영혼의 문제라든지 종말의 문제라든지, 그런 기독교 세계관의 부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진화론은 전혀 설명할 수 없는데, 이제 거의 이렇게 그런 것을 그냥 고려하지 않고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 진화를 수용을 했을 때 생기는 신학적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조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조화 모델은 현대 과학 이론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통합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가져왔다는 거죠. 무비판적으로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실제로 학문 연구를 하는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를 보면은 우리가 학문을 연구하죠. 각 분야에 이미 우리는 석사과정 학부를 통해서 석사과정에서 학문을 전공 분야를 연구하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서양 철학이고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2단계에서 성경과 기독교 세관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문을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어떤 사회과학 이론이건 또는 철학이나 인문학 이론이건 예술 이론이건 간에 성경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보고 공부하고 다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4단계가 있어요. 이걸 이제 본다는 것, 어떤 모든 세상의 모든 현상과 구조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이제 4가지 명제를 인정하는 건데요. 첫째, 모든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 선하고 질서 있게 창조되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세계를 관리하도록 위임받았다. 이것을 이제 인정하는 거죠. 제2명제는 그러나 모든 세계는 천사와 인간의 타락에 의해서 죄로 오염되고 왜곡되었다. 모든 고통과 죽음의 원인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에 있다. 3명제 하나님은 타락한 상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써 인간과 세계를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나간다.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이죠. 제3명제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현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역사의 종말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다. 이게 이제 완성이죠.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전제를 갖는 거죠. 성경 모든 현상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본다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완전히 좀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인류의 역사도 뭐 역사학이나 자연과학에서는 그냥 알 수 없는 거죠. 미래는 알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자연과학에서는 만약 종말이 온다면 지구가 뭐 소행성과 충돌해서 종말이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죠. 뭐 아니면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이런 핵전쟁을 통해서 또는 요즘 같으면 지구 기온 변화 또는 이런 뭐 팬데믹을 통해서 바이러스에서 멸망될 수 있다 인류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런 것 거기서는 이제 그런 어떤 현상만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배후에 있는 어떤 역사의 흐름 이런 것은 얘기해 줄 수 없죠. 그래서 이런 틀을 가지고 구체적인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구체적인 탐구 영역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관주 사이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옛날 성경 관주 성경이 있죠. 같은 개념이 성경에 어디에서 나오냐. 같은 단어가 그것을 다 찾아보면서 성경 전체의 어떤 종합적인 견해를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견해를 찾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가장 우리 아마추어로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성경 신학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런 관주를 쭉 찾아서 할 수 있는데 바이블 포유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랑을 치면 사랑에 대한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나오죠. 그것을 한번 쭉 검토해 보면 성경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굿TV co.kr도 있고요. 옛날에 C3TV.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이 어느 정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갖고 있느냐를 대충 안 다음에 그러나 그것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단어만 이렇게 한 구절구절만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체계적인 해석이 안 될 수 있어요. 또 왜곡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면 어떤 주제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의 책을 보는 거죠. 이거는 성경학자들이 신약이나 구약을 한
학자들이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쓴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보는 거죠. 한번 볼까요? 예. 예를 들면 요즘 페미니즘 문제, 여성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보려면 이분은 신약학자죠. 신약성경 전문가예요. 그래서 신약성서의 여성 이런 책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무나 보는 것보다 우리 기독교 복음주의권의 학자들 또는 개혁주의 학자들의 그 책들을 보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볼 때는 성경은 과연 환경 문제에 대해서 별로 직접 얘기하지 않는 것 같은데 구약학자들이 어떻게 보는가. 이거 구약성서와 생태신앙이라는 책이에요. 이것도 구약학자가 썼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한두 번씩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 책은 이제 좀 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쓴 책이에요. 그건 다음 단계죠. 예를 들면 우리가 법에 대해서 성경이 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는 이제 성경학자들의 책을 먼저 보고요. 구약이나 신약에서 법과 법률과 법적인 정의 문제를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지를 해석한 책을 보고 그 다음에 단계가 크리스찬 법학자들이 쓴 책을 보는 겁니다. 이거는 크리스찬 법학자들이 미국의 크리스찬 법학자들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거죠. 구체적인 탐구 영역에 대한 기독교 학문의 선행 연구, 저서, 논문, 보고서 등을 찾는다. 그래서 읽어보는 거죠. 이런 사이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논문이나 기독교적인 책을 이렇게 많이 해놓은 영서나 한글 책이나 이런 사이트들이 있죠. 여기를 이제 찾아서 또는 그 자기 분야에서 예를 들면 크리스천 법학자라면 기독교 법학자들이 쓴 책들을 쭉 검토해야죠. 기독교 철학자라면 철학, 또 기독교 심리학자라면 그런 심리학 책들을 보는 거죠. 이제 아까 말한 그리스도와 법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하고요. 지금 실제로 우리가 한국의 논문이나 저서를 보려면 여러분이 리스라든지 우리 도서관 학교 도서관에 들어가서 온라인 온라인 학술지 이런 데 들어가서 리스나 DBP야 이런 데 보면은 그 주제를 치는 거죠. 뭐 기독교, 법, 성경 이런 주제를 유사 주제를 치면 거기에 쫙 나옵니다. 한국에서 발표된 논문들이 쭉 나옵니다. 뭐 심리학 그러면은 기독교의 뭐 예를 들면 기독교 무의식, 성경 이렇게 치면은 그 무의식을 기독교적으로 다른 모든 논문들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그 자료는 우리가 찾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그걸 읽고 내가 소화해서 내 학문, 내 이론을 이제 내 논문을 쓰고 그러는 것이 쉽진 않죠. 마지막 단계가 이제 이런 선행 연구들, 내 앞서서 이 주제에 대해서 크리스천 학자들이 다룬 연구들을 보면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 내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고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5단계, 자기의 기독교 학문 연구를 수행한다는 거죠. 예, 이런 과정으로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종합하면 처음에 우리가 이미 전공 학문을 석사 이상 했다는 걸 전제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과 기독교 세관을 공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래서 기독교 세관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가 구체적인 탐구 영역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찾는 거죠. 이것은 이제 더 구체적이에요. 어떤 주제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주 성경을 찾아서 성경의 그 주제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어떤 건지 쭉 보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책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에서 내 분야의 기독교 학자들이 쓴 책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특히 이제 자기 연구 주제와 연결된 책들을 보면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자, 이렇게 네 단계를 거쳐서 이제 다섯 단계의 자기의 연구를 구체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입장은 이런 통합적인 학문 연구, 기독교 학문 연구의 입장이에요. 이제 개혁주의, 기독교 세관도 개혁주의의 신학 틀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개혁주의와 지금 현재 기독교 학문 연구의 주류는 이 통합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어권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통합 연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관점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런 책들이죠. 신앙과 학문의 통합, 해리스가 쓴 신앙과 학문의 통합 이런 책도 있고요. 또 조지 마스덴의 기독교적 학문 연구와 현대 학문 세계 이런 책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나온 시리즈가 IVP에서 나온 이 신앙의 눈으로 본 학문 시리즈가 있죠. 신앙의 눈으로 본 심리학, 또 신앙의 눈으로 본 사회학, 신앙의 눈으로 본 문학, 신앙의 눈으로 본 역사. 그 다음에 음악도 있어요. 신앙의 눈으로 본 음악. 그 다음에 뭐 이건 이제 기독교적인 경제학 관점에서 쓴 책이고요. 심리학의 기독교의 이런 책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정치 이론에 대해서는 여기 폴 마샬이 쓴 정의로운 정치. 또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윌리엄 로마노프스키가 쓴 맥주 타이타닉 그리스도인 이런 책들을 보면 이 일반 학문 이론들하고 현대 학문 이론을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비판적으로 수용하는가의 연구들의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실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잘 몰라서 이용해 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엄청난 이제 영어권에서 영어로 나온 책들은 굉장히 많고요. 그것이 상당 부분 또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뭐 아직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영서와 이 한국에 번역된 책들을 함께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읽어보고 또 많은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찾기만 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번에 기말 논문을 쓸 텐데 이제 기독교 이런 통합 모델에 따라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말 과제예요. 우리 시험을 안 보고 기말 과제를 하는데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그냥 여러분이 하나의 훈련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이 많이 필요 없어요. A4 4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새로 쓰기가 힘드니까 이미 여러분이 쓴 어떤 논문, 소논문이나 다른 과제물이나 어떤 것도 좋아요.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000 이론.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주제 또는 이미 연구했던 논문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목차를 보면 처음에 들어가는 말이 있고요. 그래서 논문의 목적과 방법과 내용과 뭐 의미 단계 이런 거는 일반 논문 쓸 때 다 쓰는 거죠. 그래서 짧게 이 논문의 목적은 이제 어떤 특정 이론을 일반 이론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다시 보는 것이 다시 봄으로써 어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전공의 학문 이론을 또는 지식을 기독교적으로 다시 해석하고
기독교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목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내가 다루는 이론에 대한 아주 개념, 기본 개념을 핵심적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A4 사맥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들어가는 말이 0.5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항목은 한 1매, A4 1매 정도면 되고요. 이제 세 번째 단락이 이 특정 000 이론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분석이라는 건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쉽게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했으니까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기본적인 틀인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그 이론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프로이트의 심리학 이론이면 그 중에 어떤 특정 개념을 잡아도 좋고 뭐 그래 어떤 특정한 측면을 잡아서 아니면 크게 봐도 되고 거시적으로 그걸 창조의 론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는 거죠. 비판적으로 뭐 창조라는 것은 인간을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했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선하고 완전하게 창조했다. 매우 인간은 긍정적 존재로 창조되었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프로이트하고는 좀 안 맞죠. 프로이트는 인간을 병리학적으로 보잖아요. 이제 그 정신병의 관점에서 보니까 인간은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락의 관점에서는 프로이트가 지적한 것은 우리가 볼 때 그 타락의 결과죠.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무의식이 형성되고 그것이 어떻게 정신질환으로 나타나는지 프로이트가 얘기했는데 그것을 많이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그 이제 프로이트에게는 죄의 개념은 없겠죠. 그래서 죄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구속의 관점이라는 것은 프로이트에서 좀 치유의 문제죠. 결국 모든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치유의 문제가 결국 구속의 관점인데 그러나 어떤 일반 심리학 이론도 성령에 의한 치유라든지 그런 하나님에 의한 치유 이런 것은 없죠. 그리고 뭐 기도를 통한 치유 이런 건 없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이제 그런 어떤 무의식의 문제가 다 이렇게 환자가 다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해소됐다, 해결이 됐다. 그러나 그게 완전치 않을 수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구속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이런 점으로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3이 중요한 거죠. 3이 일단 분석을 해야 돼요. 어떤 특정한 이론을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 가서 그 이론에 대한 나의 대안,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은 여기서 얻은 결론을 종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항목별로 다시 종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프로이트 이론을 다시 해석한다면 이렇게 하겠다. 내 나름대로 이런 이론을 제시하겠다. 이거는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거창한 완벽한 이론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 나름대로 결론을 이런 개선점들을 또는 새로운 관점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나가는 말은 여태까지 쭉 전개됐던 과정을 간단하게 서술하고 이런 결론을 얻었다. 그렇게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참고문헌을 쓰는 거죠. 그리고 논문이기 때문에 각 줄을 달아야 되죠. 여러분이 각 분야에서 지금 뭐 SSCI나 또뭐 기독교 상담학 같은 데는 이제 그런 따로 하는 방식이 있죠. 그다음에 그 인문학이나 예술 쪽에서는 트러비안 방식을 쓰는 거죠. 이렇게 자기 학문 분야에 쓰는 방식으로 각주를 달고 참고문헌을 마지막에 달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대면 수업을 이제 제가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14주, 15주 할 수 있으면 13주부터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면은 제가 더 다시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 불완전해도 좋으니까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서 과제물을 내시면 제가 기말성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정도 가지고는 충분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학문 분야 소논문을 쓴 사례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어떤 실제로 여태까지 제 수업에서 쓴 분들의 논문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학교 사이버 캠퍼스에 그것을 참고로 해보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리고 양은 너무 많이 안, 4페이지면 돼요. 그 하는 법을 이제 보시면 예를 보시면 더 하기가 쉬울 겁니다. 예, 여기까지 3교시, 2교시 마쳤습니다.